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소득세법에서 나오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1세대,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세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즉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사실 서울 지역의 강남권뿐만 아니라 또 지방에 있는 대형 아파트라든가 또 고가주택, 즉 실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시는 분들은 9억 원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올해 이 1세대 1주택자가 2019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와 2020년도 내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약 7배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9억 원 초과하는 양도하는 경우는 사실상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이 양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양도하는 경우와 2020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갭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시뮬레이션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참고로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고점과 저점 대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2006년도부터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06년 1월부터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들어가시면 2006년부터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가 지금 건축된 지가 40년 됐습니다. 1979년도에 건축이 됐는데요. 전용 면적은 84.43제곱미터니까 25.7평이죠. 그러나 분양 면적은 33평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양도일자가 2019년 6월 4일 날, 지난달에 19억의 양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언제 샀느냐? 2008년도 12월에 9억 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9억 주고 산 그 아파트가 지난 6월에 19억에 양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억 주고 사가지고 19억에 팔았으니까 거의 양도 차익이 뭐 10억 가까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분은 2008년도 12월에 9억에 샀지만 2006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2006년 12월에 13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마아파트는 2006년 12월이 고점이었습니다. 13억이 갔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 12월에 11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죠. 서프라임 모기지가 왔습니다. 그 바람에 2008년도에 9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13억 하던 아파트가 2008년에 9억으로 떨어졌으니까 무려 고점 대비 4억 원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다시 11억 3천만 원이 됐으니까 2년이죠. 2년 만에 또 2억 3천이 올라가서 고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다시 12월에 9억으로 떨어졌으니까 또 저점이 됐고요. 2014년 12월에 10억, 2016년 12월에 다시 13억이 되었고요. 지난 2018년 12월에 17억이 됐으니까 역시 2013년 저점 대비 9억, 10억의 저점 대비 2018년 17억이니까 역시
고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순환 국면이 있습니다. 늘 사이클이기 때문에 하락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으니까 저점, 고점이 항시 상존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올해 들어서 6월에 누군가가 19억에 팔았습니다. 누군가가 팔았다는 건 누군가가 19억에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값이 약간 보합해서 상승세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승세가 정상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펀더멘탈과 괴리된 이상현상이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이렇게 거래가 된 거는 지방에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그런 재산가들, 슈퍼리치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해서 부동산을 이렇게 매수하다 보니까 이러한 매매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이 음마아파트를 40년 된 아파트를 주거 목적으로 이렇게 19억씩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이건 투자나 투기 목적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요즘 언론에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보합해서 상승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지난 한국은행에서 7월 18일 날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시켰고 이율도 싸지고 시중에 유동성 자금도 많고 신도시가 개발되게 되면 국가가 보상금 주니까 토지 보상금 유동성 자금이 많으니까 그런 자금들이 부동산 매수로 흘러가면은 가격이 상승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이달에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재산세, 아파트 재산세 2분의 1 나왔죠. 작년 고지서하고 올해 고지서 보세요. 상당히 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도 인상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아마 고지서 받아보시면 세금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런 부담이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만 해도 올 하반기에 10,000세대 이상이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수출이 지금 약 20%씩 지금 수출 물량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한국과 일본의 그런 무역 분쟁 등 폐회적인 요소들이 감안한다면 아마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경제에 크나큰 타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상승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보합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제 주관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이렇게 지금 그 음마아파트를 2019년 지난 6월에 19억에 매도하신 분 그리고 2008년도에 9억에 산 분이 올해 양도하는 사람과 내년에 양도하는 사람의 제가 세금을 분석을 직접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6월에 말이죠. 양도가액이 자, 세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이 지금 19억에 팔았습니다. 19억에 팔았고요. 자,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이제 뭐를 뺍니까? 취득가액을 빼야 되겠죠? 취득가액이 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에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도 내고 등록면허세도 내고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중개인 수수료 내고 등기할 때 법무사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법무사 비용도 들어가는데 즉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 여기 등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수수료 그리고 법무사 서기비용 등 해가지고 4,5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등입니다. 4,500만 원 들어갔고요. 또 제가 2008년도에 그 아파트, 음마아파트 사가지고 말이죠.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또 뭐 샤시도 좀 하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들어갔습니다. 이거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들어갔습니다.
자본적 지출, 가치가 증대되는 비용이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것을 팔 때는 뭐가 들어갑니까? 또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들어가고, 또 뭐 세무사한테 세무 신고하게 되면 또 세무사 신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대리 신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역시 직접 양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직접 양도 비용이 5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취득세 빼고 취득세 등 빼고 자본적 지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는 이 취득세 등은 요건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적 지출과 요 직접 양도 비용 우리는 기타 필요경비다 이렇게 씁니다. 기타 필요경비. 여러분들이 이제 양도소득세 그 신고서 작성할 때 그런 그 취득가액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할 때 취득가액에다가 취득세 플러스 시키고요.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기타 필요경비란에 자본적 지출 얼마, 직접 양도 비용 얼마, 수수료 얼마, 법무사 서기료 얼마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적습니다. 자, 이거 빼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해서 얻어지는 이득을 말합니다. 이게 9억 원이 나오네요. 9억. 여러분들 뭐 일일이 뭐 계산할 필요는 없고 흐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억 원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파트를 1세대 2주택이나 1세대 3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양도 차익 9억 원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일 때는 양도 차익 9억 원 이걸로 이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실제 양도가액이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입니다. 다시요. 양도차익이 일반적으로 9억인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이 9억 원이죠. 곱하기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19억. 양도가액 19억에서 9억 원을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계산 금액을 제가 그냥 해봤습니다. 4억 7,400만 원입니다. 4억 7,400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대략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양도 차익이 9억이지만 이 9억 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4억 7,400만 원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무엇을 공제하느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여러분, 이 말 그대로 토지 건물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세법에서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3년 이상 보유할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상당히 완화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지금 여기서 이분은 2008년도에 사가지고요 2019년도에 팔았으니까 10년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보유하면 8%를 공제합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24%, 4년이면 32%, 5년이면 40%.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최고 양도 차익의 80%를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80%를 공제하니까요 3억 7,800만 원이 나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3억 7,800만 원을 공제하니까 양도소득,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9,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뭘 공제하느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줍니다. 누구나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 9,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하면 되겠죠. 세율. 자, 여러분, 과표가 9,350만 원일 때는 세율이 35%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35%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상에서 누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누진공제. 누진공제가 1,490만 원입니다. 그러면 9,350만 원에서 35%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1,490만 원 빼게 되면 산출세액은 1,782만 5천 원이 세금이 되겠습니다. 얼마 안 나오죠.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세금이 별로 안 나옵니다. 양도차익이 9억 원인데도 세금이 1,700이니까 뭐 2, 3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와야. 자, 그런데 내년부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얼마를 내야 되느냐? 여기 한 6배 내지 7배 가까이. 그러니까 7배면 얼마입니까? 1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세대 같은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올해 양도하면 세금이 1,700이지만 내년도에 양도하면 세금이 6배 내지 7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제는 내년부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양도할 때 보유를 했지만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내년부터는 2년 이상을 거주하고 양도해야 이렇게 혜택이 있죠.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으면 10년을 보유했는데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80%를 공제했잖아요.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런데 10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20%밖에 안 됩니다. 1년에 2%씩. 현재는 1년에 8%씩 공제하는데 내년부터는 1년에 2%니까 10년을 보유했다면 20%, 11년을 보유했다면 22% 공제합니다. 10년을 보유했다면 20%, 11년을 보유했다면 22%, 15년을 보유했다면 최고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전세 살고 1주택을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 가지신 분들,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래 팔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올해 많은 물건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안 파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도부터는 무조건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이 이런 혜택이 있지,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축소돼 가지고 과표가 늘어나니까 세금이 많아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이 19억, 취득가액이 9억 원, 취득세 등 똑같아요. 4,500만 원, 자본적 지출 5천만 원, 직접 양도 비용 500만 원. 그러면 양도 차익은 9억 원이죠, 원래는. 그러나 고가주택일 때는 4억, 9억 원 초과분만 과세하니까 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야 되겠죠? 여기는
80%를 공제했지만 지금 이거는 2008년도에 사가지고 2009년도에 팔았으니까 11년 보유했습니다. 11년 보유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22% 공제합니다. 22% 공제하니까 얼마냐? 1억 400만 원 공제합니다. 금액이 줄어들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냐? 양도소득 금액은 3억 7천입니다.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느냐? 3억 6천 750만 원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늘어났죠. 3억 6천 750으로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과세표준이 늘어나면 세율은 몇 프로냐? 40%입니다. 9,351 때는 세율이 35%였잖아요. 그런데 과표가 3억이 넘어가니까 3억에서 5억까지는 40%입니다. 과표가 5억이 넘어가면 42%입니다. 그러면 40% 계산해서 여기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40% 계산해서 누진공제를 공제합니다. 실무상. 누진공제가 얼마냐? 2,540만 원 공제합니다. 공제하면 산출세액은 1억 2,1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양도하는 사람은 세금이 1,782만 5천 원인데 내년도에 양도하는 사람은 세금이 1억 2,1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세금이 6.8배가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6.8배. 자,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양도하는 사람과 내년에 양도하는 사람 세금이 6.8배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세대 1주택자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올해 좀 양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